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 일찍 결혼했지요. 무나 일찍 결혼한 탓에 모든 게 서툴렸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상처 때문인지 그 이후로 여자를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일만 하고 살았네요. 아마 제가 결혼을 일찍 했던 것은 애정 결핍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 한산골짜기에서 자랐어요. 제가 살았던 시절만 해도 어린 소 사와서 키워 팔고 그 돈으로 애들 키우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라서 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산 뒤에서 나무를 잔뜩 캐와 시장에 내다 파시면서 저희 가족을 뒷바라지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지만 빚만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셔봤자 얼마나 버시겠어요. 저와 제 남동생들은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사는 게 태반이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참외밭에서 서리하고 밭주인 안 볼 때 묵 뽑아서 옷에 싹싹 비벼 흙을 털어낸 뒤 우걱우걱 씹으며 후기를 달랬지요.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알고 항상 챙겨주고 보살펴준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소도 몇 마리나 있었고 그 집 마당에는 왕자두랑 참다래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항상 저희 어머니에게 그 집 아주머니께서 외동딸인 미선이를 통해서 감자며 고구마며 바리바리 겨주셔서 보냈어요. 어머니가 돈 때문에 허우적대고 힘들어하실 때면 미선이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뒷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답니다. 돈을 받은 그날 밤 고마움과 미안함에 방 한 권에 쭈그려 엉엉 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그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이 거의 없었고 다 다둥이었는데 그 집이 유일하게 외동딸이었어요. 미선이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었습니다. 새하얗고 깡 말랐는데 정말 이쁨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세상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착하고 순진한 아이는 또 없을 겁니다. 미선이 아주머니께서 미선이 먹으라고 감자떡이랑 옹심이 해놓으시면 꼭 몰래 저랑 제 동생들을 불러서 같이 먹곤 했어요.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른 건데 콩 하나라도 나뉘 먹는 미선이었지요. 저희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도 미연선이를 친동생으로 생각했고요. 남동생만 있었던 저에게 미선이는 지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같이 시냇가에서 다슬기도 잡고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노래 부르며 하하호 웃었지요.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물장난을 칠 때면 천국에 오는 기분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미선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집안 차이와 현실적인 문제로 저는 마음을 감출 수밖에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선이를 지켜주는 것밖에 없었지요. 미선이를 행복하게 해야지 하며 세이클로바 꽃반지와 풀이 따서 꽃모자도 만들어주고 빙빙 돌려 은근한 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선이 아버지께서 거래하는 곳에 돈을 계속해서 일부러 안 줬나봐요. 거래하는 업체가 부도날 때까지 돈을 안 주고 버팅기다가 화가 난 채권자가 미선이 아버지를 사는 겁니다. 옆에 있던 미선이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엄청나게 크게 다친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선이는 저와 같이 저희 집 뒷산에서 놀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때쯤 갑자기 저희 동네가 어수선해지고 모르는 사람들과 경찰들이 동네로 막 들어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저희 어머니께서 미선이 어딨냐고 애 꼭 붙잡고 있으라며 미선이가 그 현장을 못 보게 했지요. 미선이 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도 못 버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그때 병원에 갔던 엄마에게 미선이 어머니는 미선이를 부탁한다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미선이네 어머니 집안 문제가 심해서 일찌감치 집과 아예 연을 끊고 나와버린 상황이었고 미선이 아버지께서는 형제분들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미선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채무관계도 있고 미선이 혼자 냅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엄마는 미선의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여 미선이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선이는 웃음을 잃었어요. 밥을 적도 먹지를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대화나 없었던 미선이는 얼굴에 그늘이 지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애미애비 피살당한 딸을 거두냐고 우리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입에 풀칠하다 하기 힘든 형편인데 하면서 매일매일 미선이와 어머니를 눈치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선이는 항상 밥을 안 먹고 남겼고요.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이 힘들 때 도와줬던 미선의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미선이를 데려온 거지요. 저희한테는 그러셨어요.
미선이는 앞으로 우리 집안 막둥이라고 둥이고 친동생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지켜야 할 존재라면서 강조하셨죠. 그런데 세상 일이 무서운 게 미선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나고서부터 저희 집 형편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아버지께서 일자리를 얻으셨고 일이 잘 풀려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이었지요. 미선이에 대한 아버지의 미움도 사그라들고 오히려 복덩이라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지내길 몇 년, 제가 성인이 되고 미선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일 때 일이 터진 겁니다. 미선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겁니다. 미선이 어딨냐고 물어보자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아버지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바락바락 화내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그동안 미선이가 자고 있을 때 미선이를 만졌고 꾹꾹 참고 있다가 미선이가 폭발한 거였지요. 저를 뺀 모든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 상황에서 미선이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폭로했고 화가 난 아버지가 미선이를 냅다 팬 겁니다. 미선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아버지를 밀쳤고 아버지는 주방 밑에 있던 도자기를 어머니한테 던지고 미연이를 높여밟고 난리가 난 겁니다. 미선이는 그 길로 집을 나간 거였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분노가 참이라 올라 아버지에게 인생 처음으로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미선이를 찾아야겠다 생각하며 밖에 나가려는 순간 제 책상 밑에 편지가 있는 겁니다. 미선이가 쓴 편지였어요. 네, 미선이는 이미 집을 나갈 계획으로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짓거리를 폭로하고 편지까지 써놓은 겁니다. 저는 편지를 보고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나 미선이야. 오빠가 이 편지 보고 있을 때쯤 나는 집에 없을 거야. 골칫덩어리 식충이 같은 내가 이 집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 집에 살면서 행복했어. 항상 나한테 웃음을 주려고 하고 나 밥 안 먹을 때면 걱정돼서 어떻게든 나도 먹이려고 한 오빠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는 나를 친동생으로 생각하고 아껴줬잖아. 나에게 오빠는 친오빠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니까 오빠를 내가 많이 좋아한 것 같아. 오빠 좋아했다고 내가 많이 사랑했다고 이 말 안 하고 가면 나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고백해. 나 이제 많이 지쳤어. 나도 어느 정도 컸고 혼자 살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나 찾지 말아줘. 그게 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인연이라면 언젠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겠지. 고마웠어 오빠. 어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동생들한테도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정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바보. 나도 널 친동생 그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너가 생각한 것보다 나는 널 더 좋아했는데 내 마음을 숨긴 것뿐인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혐오스러웠고 이 상황이 막지 못한 제가 무능력하고 한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날 이후 급속도로 저희 가족은 분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어요. 저는 남은 동생들을 위해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 기댈 곳이 없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매일 암흑 같던 삶에서 그나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미선이었습니다. 그런 미선이가 없어지니 모든 게 무너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생사라도 알면 좋으려만 도대체 그 어린 애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두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쩔 땐 미선이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꿈에 나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다가 깨어난 적도 있었고 미선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시간이 약인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미선이가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동생들도 다 키서 집 밥벌이하고 어머니도 일자리를 찾으시고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니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문득 미선이가 떠올랐지만 먹고 살기 바빴기에 미선이를 찾을 여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중간중간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후에는 결혼을 했다. 이혼까지 했으니 말이죠. 불우한 가정환경의 첫째로서 항상 사랑과 관심이 고팠고 그렇게 저는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는 이른 나이에 결혼과 이혼 두 가지를 전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처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직장도 서울로 옮기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았어요. 그나마 알게 된 문학 모임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는 새치가 나고 젊음은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고된 풍파 속에 저는 50이 넘는 나이가 되어 있었고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던 거였죠. 인생을 헛살았다 하는 회의감에 매번 나가던 문학 모임도 몇 년간 나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딸아들 키우며 번듯한 가정을 이루는데 난 뭐란 건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죽겠다 싶어 다시 문학 모임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제가 다니는 문학 모임에서는 서로가 쓴 시를 읽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처음 본 여자분이 구슬픈 목소리로 시를 읊으시더라고요. 당신을 향한 그리움은 저 하늘에 띄우고 손을 아무리 뻗어봐도 닿지 않는 달처럼 당신도 그런가 봅니다. 나의 첫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대여. 오늘도 눈물을 삼켜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라고 하며 시를 읽던데 그 시를 듣자마자 제 첫사랑 미선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순간 저는 강원도 산골 미선이와 행복했던 그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 여성분에게 관심이 생겼던 순간이요. 이 여자는 도통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애달픈 글을 썼을까 하는 마음에 친해지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입이 무거워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레 꺼내는 그 여자는 저의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켰지요. 저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에 모임 외의 시간에서 따로 만나며 차도 마시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알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의 휩싸였고 마치 미선이와 함께 있을 때의 그 벅차오르고 기분 좋은 감정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저의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여성분과 저는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황혼에 시작하는 연애라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만남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 사랑을 쌓고 결국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너무나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를 다루었어요. 윗옷을 벗은 그녀의 등 뒤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이 등 뒤에 있던 커다란 흉터가 그녀의 등 뒤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순간 미선이 흉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라 오빠가 어떻게 미선이라는 이름을 알아? 라고 하며 당황해 했죠. 저도 놀라서 정연아 너야말로 미선이를 어떻게 알아? 미선이, 나 강원도 살 때 우리 집에서 살았던 내 첫사랑, 내 여동생이야. 라고 하자 갑자기 그녀가 펑펑 우는 겁니다. 오빠 내가 미선이야. 나 미선이라고. 내 이름 청연이는 개명한 거야.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어렸을 때 미선이는 너무나 하얗고 그런 존재였는데 미선이가 그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예전의 미선이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본인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얼굴에 손도 놨고 이름도 바꾸는 등 많은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이인 것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미선이의 눈매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다유난히 두툼하고 앵두 같았던 입술도 보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와 달리 지금은 살도 많이 찌고 나이살 때문에 많은 게 변한 상태였고요. 50이 넘은 아저씨니 말이죠. 미선이는 오빠, 정말 나 상상도 못했어. 오빠일 줄은. 이제 보니 웃을 때 오빠 얼굴이 보이네. 오빠 나이 들면서 상귀풀도 생겼구나. 더 멋있어졌어. 정말 근사해졌어. 분위기 있고 오빠 내가 문학 모임에서 첫날 읽은 그 시. 오빠에 대한 내용이야. 난 한 번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 그날 그렇게 집에 나와 무작정 서울로 상경회 밖에서 자기도 하고 시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먹을 거 해결하며 보냈다. 나 정말 힘들었어. 세상이 싫어서 절에도 들어가봤고 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빌 긴 적도 있고 죽고 싶을 때면 나를 거준 어머님이랑 오빠 생각이 나서 차마 못하겠더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 생에는 오빠와 연이 아니구나 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하면서 개억개억대며 숨 넘어갈 듯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선이가 남동생이랑 놀다가 옷 뒤에 불이 붙었고 불 붙은 옷이 미선이 날개뼈부터 허리 중간까지 쫙 붙어 화상을 크게 입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도 돈이 넉넉지 않아 제대로 병원도 못 보내주고 미선이가 엎드려 있으면 제가 미선이 등에 매일 2번씩 약 발라주며 그 짓물난 상처를 치료해줬는데 흉터가 져서 우는 미선이에게 오빠가 돈 벌면 서울에서 흉터 수술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 흉터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였죠. 그날 밤 저희는 떨어진 수십 년간의 세월의 애환을 쏟아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어릴 때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간 삶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개울가에 고무신 벗어서 송사리 잡고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구해주고 냇가에 된장 풀어 고기 잡았던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시절을 함께한 그녀를 다시 만나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건빵 한 봉지로 몇 날 며칠을 아껴 먹어도 행복했던 땅에 물을 서리해서 탈탈 털어 와그작 씹어 먹어도 웃음이 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선이를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외롭고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 비슷하게 살아왔던 미선이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저희는 수십 년 전 이루지 못한 사랑은 흰머리가 나고 피부가 추그러지고 주름이 드는 중년의 나이에 다시 만나 기적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간 고생했던 거는 미선이를 만나기 위함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며 그간 못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대 아이처럼 손잡고 공원 가고 커피숍 가고 하는 삶을 살고 있네요.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하루는 똑같지만 이제는 쓸쓸하고 차가운 공기가 나를 집에서 맞아주는 게 아닌 포근하고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 그녀와 함께 저를 맞아주네요. 이제야 행복합니다.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을 견디고 새 삶을 산 듯합니다. 내 인생 기구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는 게 힘들지만 세상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하고 만물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상 어딜 가든 밤이 되면 보이는 달처럼 저도 그녀의 곁을 항상 따라다니는 달이 되렵니다. 그녀가 빛날 때는 뒤로 물러나 있고 그녀가 밤처럼 캄캄하고 힘든 길을 걷고 있을 때면 환하게 비추어주는 달이 되렵니다. 제가 다니는 문학 모임에서는